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2019년 1월 14일 월요일 장 시작 전 태경화학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유독 혼합 배열이 참 많습니다. 예, 유튜브 혼합 배열이 많아요. 다른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셈입니다. 태경화학도 그런 면에서 혼합 배열이죠. 혼합 배열인데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이게 혼합 배열이 형성이 되는 과정을 보면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더 이상 성장이 되지 않고 어느 일정 부분 조정이 받으면 성장이 정체되면서 장기선이 한 군데 모여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있고요. 혹은 주가가 한도 끝도 없이 빠지다가 밑바닥에서 정체돼서 성장의 한계치에 봉착하면서 아니면은 시점상으로 오랜 시간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그러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태경화학 같은 경우는 전자에 좀 속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전자에 뭐 이미 말씀드렸지만 태경화학은 어떤 기업이냐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총 많이 알려진 게 뭐가 있냐면요. 첫 번째가 이제 여러분들 탄산가스 있죠? 예, 음료수 마실 때, 음료수 마실 때 탄산 제품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탄산을 만들고요. 두 번째가 드라이 아이스, 드라이 아이스도 태경화학이 공급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드라이 아이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택배 물량이 많아지면, 배송이 많아지면 그만큼 쓰임새도 많아지는 그런 구조를 띠는 이 분야 중 하나죠. 자, 이와 함께 산업용으로 두 가지가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보여야 될 것이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이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특수가스라는 게 있어요. 이제 액체가스 쪽인데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조선 혹시 호주나 캐나다 쪽으로 이민 가시는 분들 중에서 특수 용접 기술 배워서 가시는 분들 아시죠? 예. 그러니까 선박을 만들 때 이 특수 용접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쪽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만 들어서. 근데 여기에 쓰이는 가스를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대표적인 기업이에요. 아주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선박을 생산하는 수가 많아지면은 이 특수가스 쓰임새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고요. 이 특수가스, 액화가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생산하는데도 소량 쓰이기도 합니다. 자, 이와 함께 헬륨가스, 왜 들어 마시면 뭔지 아시죠? 들어 마시면 목소리 이상하게 나오는 거. 그다음에 풍선 아시죠? 예, 풍선에다가 헬륨가스를 넣죠. 해가지고 풍선이 붕붕 떠다니는 거. 이 헬륨가스. 이 반도체 생산하는데 필수적이에요. 필수적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가스류, 재료,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공급하는 그런 기업인데, 당연히 헬륨가스나 아니면은 이제 산업용에서 많이 쓰이는 액체가스, 뭐 여러 가지 그런 가스 제품들이 공급 단가가 상승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확보해둔 재고를 갖다가 소진해 가면서 어떻게 해서든 가격을 맞췄는데 재고가 소진되면서 더 이상 가격을 맞출 수가 없죠. 그러면은 공급받은 가격을 갖다가 당연히 이제 공급받은 단가가 아니죠. 예, 수입해 오는 단가를 갖다가 반영해서 공급 단가에 적용하는 그런 시점이 도래하게 됩니다. 즉 이익이 확 줄었다가 이제 공급가에 본격적으로 반영하는 시점부터 어떻게 됩니까? 예, 매출과 이익이 한꺼번에 늘어나는 그런 구조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뭐 이제 이 헬륨가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뭐 아시는 분들은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헬륨가스뿐만 아니라 이 가스 가스가 아니라 해서 이제 태경화학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많이 봤던 그런 종목이기도 해요. 제가 좋아라 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예, 좋아라 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조선주들이 갈 때
그 중요성,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이 산업이 화랑일 때 봤었는데 이러한 가격 문제 때문에 주가가 대략 3년 동안 무너진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익이 꾸준히 줄고 있었어요, 그죠? 2017년까지. 근데 분기별로 봤을 때 2018년도에 턴 어라운드에 성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019년도에는 더더욱 상승할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이 뭐라 그러죠? 이 혼합 배열에 있는 종목들은 리포트가 그렇게 거의 흔치가 않아요. 역배열도 흔치 않지만 더군다나 혼합 배열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리고 혼합 배열 정도 나올 종목이면은 거의 조그마한 작은 그러한 그 중소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눈치 깠죠? 기관들이 눈치 깠습니다. 기관들이 눈치 깠고 이 기관들이 어딘가 해가지고요.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금융투자더군요. 금융투자. 그러니까 뭐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그닥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러한 곳이 아니거든요.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원체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저기가 많아요. 그게 이걸 뭐라 그러죠? 좀 주가가 좀 바닥이다라고 하면은 들어왔다가 좀 오른다 싶으면은 팔고 나가는 한 단기, 중기 상향이 강하기 때문에 금융투자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근데 많이들 혼동하시는 부분이 뭐냐면은 자사주 매입이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자사주 매입을 어디에서 하느냐를 갖다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자사주 매입을. 그래서 뭐 어떤 곳에서는 기타 법인 쪽에서 하기도 하고 어떤 쪽에서는 뭐 은행 혹은 뭐 투신 쪽에다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그냥 일반 증권사에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관이 쭉 매수를 하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 보시면은 지난해 11월입니다. 11월 26일 날 자사주 신탁 계약이다 해가지고 10억 원을 갖다가 한다라고 했습니다. 미래에셋 대우 증권을 통해 가지고 해서 아마도 이 기관이 꾸준하게 가져가는 부분은 미래에셋 창구에서 가져가는 요 자사주 매입 물량이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 즉 기관이 정확하게는 눈치감 물량은 아닌 것 같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추주가치 재고상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마냥 계속 오르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가 간다라는 가정 다 그런 거 아니죠? 실적 좋아지면은 참 이게 참 힘들어요, 그죠?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고 했을 때 먼저 가는 애가 있고 안 가는 애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실적이 좋아지고 있음에도 주가가 가는 애들이 있지만 확인하고 가는 애들이 있지만 주가가 안 가는 애들도 있습니다. 이거의 가장 큰 차이는 수급 문제죠. 시장의 어떠한 중심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시장에서 좋아라 해주는 그러한 산업 테마에 속해 있느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가 가장 이거더라고요. 해서 이걸 뭐라고 해야 되죠? 해서 무조건 다 오른다라고 보면 안 되는데 자사주 신탁 체결도 마찬가지죠. 무조건 다 오르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느 일정 부분 올라가면은 자사주 매입을 정지시켜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너무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가만히 놔두면은 또 제자리로 스르르 내려오는 거겠어요. 그래서 이 자사주 체결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적이 무조건 상승한다라고 가지고 주가가 계속 오른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는 이유는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주가가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죠? 주가가 오르기도. 왜냐면은 조선주들 수주, 그죠? 수주는 일단 기수주는 많이 해놓은 상태입니다. 턴어라운드를 준비하고 조선이 화랑이게 되면 얘네들 액체가스, 액화가스를 많이 쓰이게 되죠. 그리고 또한 여름으로 지금 겨울이지 않습니까? 봄철만 돼도 여름 수혜주들 들썩거리죠. 미리, 그죠? 그리고 또 뭡니까? 계속적으로 모바일
쪽이라든지 인터넷 쪽 쇼핑 이런 부분들이 계속 성장을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거에다가 헬륨가스가 공급 단가가 더블이 상태였죠. 더블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재고가 바닥나면서 얘네들도 공급 단가에다가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서의 정상화, 시장 정상화, 지금은 뭡니까? 실적이 떨어지고 있지만 다시 생산량이 증가하는 그런 구조로 보면은 얘는 복합 호재를 딱 뗄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받을만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자, 혼합배열은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뭐냐면요, 장기선을 돌파해 준 다음에 잡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은, 자, 혼합배열이 뭐죠? 예, 보셨죠? 아직도 안 보신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장기선 깔아놨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왜냐면은, 여기, 열공에서, 예, 다 해놨어요. 여기 혼합배열 다 나옵니다. 혼합배열이 뭔지. 예, 알고 가셔야 돼요. 자, 혼합배열 안으로 진입하는 경우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한 것까지 확인하고 잡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장기선을 갖다 돌파한 뒤에 여기서 플러스 한 5, 6% 이상 올라가 버리면은 그땐 잡는 거 아닙니다. 조금 리스크예요. 그래서 보통 장기선 안에서 그 안팎 플러스 마이너스도 아닙니다. 밑에선 잡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올랐다가 그대로 떨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기 때문에 무조건 장기선 안에 진입한 거 확인하거나 아니면 장기선까지 완전히 뚫어놓고 안착하는 걸 확인하고 그리고 잡는 게 좋아요. 자, 장기선 이탈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어차피 혼합배열 종목은 놔두면 3, 4개월 뒤에 올라오긴 합니다. 근데 이런 게 싫어요. 이런 게 싫습니다. 그래서 장기선 떨어지면 무조건 손절하고 보는 그런 전략이 맞죠. 혼자 매매할 때는 사실은 이거 이렇게 방송에서까지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건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거래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하루 거래량이 진짜 뭐 1, 2만 주대 4천원짜리가 1, 2만 주대 이거 보세요. 하루 거래량이 9천 주일 때도 있어요. 9천 완전히 그냥 거래량이 씨가 완전히 말라버린 땅바닥 종목이죠. 거의 소외줍니다. 그래서 원래 이런 종목은 하면 되는 게 아닌데 예, 근데 어차피 좀 공부용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가볍고 편안하게 해드리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혼합별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일단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종목으로 확인했을 때, 안에 있을 때, 만약에 이게 요만큼 더 올라와 있어요. 월요일날. 조금 더 4,900원, 5,000원 언저리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예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보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발견한 시점이 장기선 안으로 진입해 있고, 특히 한 주의 마감, 금요일장 마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안으로 진입한 경우는 더더욱 예,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혼합배열 종목 같은 경우는 매매가 좀 빨라야 됩니다. 왜냐면 올라도 오르지 않고 그냥 떨어지는 경향들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게 말이 혼합배열이지 아직 뭐죠? 선들이 내려오고 있어요. 우하향하는 상태에 있는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뚫어준다라고도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완벽하게 옆으로 기는 혼합배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약간 좀 리스크할 수 있죠. 리스크할 수 있어. 섣불리 이렇게 잡았다 리스크할 수 있습니다. 자,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손이 좀 빨라야 된다라는 거. 치고 못 가면 바로 잘라내는 거예요. 스스로기 뛰게 하고 3, 4% 뛰기, 뭐 5, 6%, 10% 뛰기 하고 바로 잘라냅니다. 가지 못하면은. 그래서 이거 혼합배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저항선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혼합배열이 참 어려워요. 어려우면서도 좋은 종목만 잘 골라내서 그 시점, 혼합배열이 가장 중요한 것은 시점이죠. 시점. 가야 될 시점에서 확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점이라는 게 차트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업의 어떤 모멘텀만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잘만 잡으면 정말 큰 대세 상승 종목을 갖다가 완전 땅바닥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맛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혼합배열 종목은 유심히 보는 경향이 사실은 좀 있어요.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올라간 놈들이요 장기선까지 떨어져요. 그럼 반등하기보다는 보통 밑으로 빠집니다. 보통 밑으로 빠져요. 그리고 장기선에서 잘 지킨다 하면 일단 좀 장기선 위에서
561선 위에서 지킨다 이러면 또 한 1, 2개월 이상 개월 보면서 다시 매수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실제로 혼합 배열은요 강하게 치고 가면은 장기선까지, 이게 대세 상승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는 장기선을 딱 치고 나갔잖아요. 그러면은 밑으로 이렇게 빠질 때, 조정을 줄 때, 단기 조정을 줄 때 장기선까지 안 내려오면은 이거 대세 상승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혼합 배열 같은 경우 치고 나간 다음에 위에 좀 나가면은 잡지 마세요라고 그러고요. 이게 조금 치고 나갔다가 밑으로 조정을 받을 때 561선 혹은 장기선까지 안 내려온다라고 분봉 30분봉이나 60분봉을 보고 확인이 되면 그때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혼합별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요. 이런 식으로 가장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는 거, 그거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유민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